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유아라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유아는 일찍이 서방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다행히 집안의 재산이 넉넉하여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만 밤이 외로운 것이 문제였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이 30에 서방 잃고 독수공방 신세라니. 그렇게 일찍 갈 거면 밤의 재미는 왜 가르쳐주고 갔단 말이야. 아흐, 취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매일 밤을 술로 달래던 유아는 하루는 이웃 김진사댁 잔치에 갔다 거하게 취하고 말았답니다. 비틀비틀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유아는 간신히 방을 찾아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진사댁 머슴인 석대는 깜짝 놀라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석대의 다리를 베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놀래라. 불쑥 들어와서는 지금 뭐하는 짓이랍니까? 너무 술에 꼴은 유아가 그만 석대의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기겁한 석대가 과부를 흔들었지만 도무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벤 과부가 일어나지를 않자 석대는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새근새근 숨을 쉬는 과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이보세요. 거긴 건드리면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요. 여인네가 잠결에 글쎄 석대의 성난 돌방망이를 장난감이냥 자꾸만 건드리는 것이었죠. 석대가 당황해서 과부를 밀쳤는데 그만 그 부드러운 살결에 손이 닿았지 뭡니까. 그러자 이놈의 가슴이 뭘 그리 놀랐는지 펄떡펄떡 뛰는 것이었습니다. 허참 이거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좋담. 그렇지 않아도 석대는 한창 나이라 나무의 옹이구멍만 봐도 불끈불끈한 것이었죠. 그런데 양귀비 같은 여인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마침 바깥엔 잔치가 파했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지요. 더 참지 못한 석대는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무슨 팔자에 이게 웬 호사냐? 어쨌든 극락이 눈앞이니 이걸로 여한이 없구먼. 그런데 과부가 잠결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석대를 재촉했지요. 덕분에 석대는 쇠도 뚫을 힘을 남김없이 쓰고 말았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가요? 그제야 잠에서 깬 과부는 부시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웬걸? 온몸에 찌뿌둥함이 싹 날아간 것이 너무나 상쾌했죠. 아이고 눈을 뜨셨습니까? 저는 이 집 머슴인 석대라 합니다요. 그리고 여긴 제 방입니다요. 무엇이? 자네 방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 왜 있는 겐가? 일어난 과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기사 옆에 웬 잘생긴 청년이 있으니 놀랄만도 하겠지요. 어제 글쎄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제 무릎을 턱 빼고 잠이 드시지 않았습니까요? 아, 그랬는가? 미안하구먼. 폐를 끼친 게 아닌지 모르겠구먼. 아닙니다요. 저는 진짜 정말로 좋았습니다요. 석대는 뭐가 좋은지 고개를 꾸벅거렸죠. 과부는 그냥 가려다가 갑자기 걱정이 확 몰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머슴과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참, 어젯밤 일에 관해 부탁 하나 하겠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 입이 삐뚤어져도 마님과의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요. 석대의 시원시원한 대답이 펑 믿음직했죠. 어쩐지 의지할 사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해서 과부는 콩닥거리는 심장을 애써 감추며 나가려는데 석대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마님, 왜 부르는가?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혹시 또 뵐 수 있겠습니까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겠습니다요. 석대의 말에 유아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죠. 이제 보니 석대란 머슴은 참으로 잘생긴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몸이 어찌나 우락부락한지 사내다운 사내가 딱 석대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거기다 여인을 배려하는 매너까지 갖추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답니다. 좋네. 해가 지고 찾아오면 내가 술 한 잔 정도는 대접하겠네.
해, 감사합니다요. 그럼 꼭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렇게 과부는 석대의 방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밤은 참으로 오래간만이었답니다. 커다란 도끼에 찍혔는지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죠. 해서 오늘 밤은 더 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밤을 기다리며 술상을 준비했답니다. 드디어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자 석대가 찾아오는 것이었죠. 이제 오는가?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아주 거하게 한 상을 차려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자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솜씨 좀 부려보았네. 해, 감사합니다요. 그럼 한 잔 먹겠습니다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석대는 빨개진 과부의 얼굴을 보며 수작을 걸었답니다. 마님은 정말 어쩜 그리 고우십니까요? 처음 봤을 때 제 방에 선녀가 들어왔는 줄 알았지 뭡니까? 정말인가? 내가 아직도 그리 예쁜가? 정말이고 말고요. 저는 마님처럼 예쁜 분은 꿈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요. 너무 그러지 말게. 오래간만에 칭찬을 들으니 내 참으로 부끄럽구먼. 아닙니다요. 부끄러워하는 마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요. 그러면서 석대는 슬쩍 과부의 배곡 같은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슬쩍 돌리는데 석대가 떡하고 얼굴을 돌려놓았죠. 그러자 둘의 눈이 딱 마주보게 되었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마님께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석대는 숨겨뒀던 본인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답니다. 과부는 오락가락 황천에 다녀오고 말았죠. 어젯밤에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석대는 그 이름처럼 돌 같은 사내였던 것입니다. 과부는 황홀함에 못 이겨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자넨 어쩜 그리 사내다운가? 내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구먼. 제가 그리도 사내다웠습니까? 말도 말게. 내 오늘 먼저 떠난 서방을 보러 가는 줄 알았다네. 정말이지 한 번만 더 했다간 영영 돌아오지 못할 뻔했네. 그럼 안 되지요. 마님이 가버리면 저는 어찌 삽니까? 안 되겠습니다. 마님이 떠날 생각을 못하게 한 번 더 솜씨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과부와 석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음도 잘 맞았지만 속궁함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었죠. 그 뒤로 석대는 밤만 되면 과부의 집을 찾곤 했지요. 그날의 만남 이래로 과부와 석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답니다. 아니 석대 그놈이 요새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는구나. 어째 다른 여인이라도 생긴 걸까? 허나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죠. 석대가 일하는 김진사댁 마님은 요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매일같이 밤놀이에 빠진 김진사 대신 마님께 즐거움을 선사하던 석대가 요새 영냉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오곤 했는데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마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아무래도 따로 여자가 생긴 것 같구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죠. 석대가 밤마다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챈 마님은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석대 내 이놈을 그냥. 아니지. 일단 어떤 계집이 붙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날 밤 석대가 김진사댁을 나서자 마님은 조용히 머슴 덕구를 불렀죠.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잘 왔다. 너는 오늘 나가서 석대의 뒤를 밟아야겠다. 가서 그것이 밤마다 누굴 만나는지 그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오도록 해라.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가 소상히 보고 오겠습니다요. 덕구는 험상궂게 생긴 데다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죠. 해서 날쌘 석대의 뒤를 쫓는 데에는 제격이었답니다. 덕구는 살그머니 석대의 뒤를 밟았습니다. 석대는 유아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덕구가 주춧돌 아래 웅크린 채 염탐을 하니 집안에서 과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밤새도록 죽겠다며 끙끙 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대와 과부는 아주 제대로 일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한 덕구는 날이 밝기 전에 마님에게 돌아갔지요. 그래, 석대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석대 그것이 요 앞에 홀로 사는 과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집안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주 밤새도록 재미가 좋아 보였습니다요. 아니 못이 어쩌고 어째. 석대랑 과부가 둘이서 재미를 본다고. 덕구의 말에 마님은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었죠. 도대체 자기가 그 과부보다 못한 게 뭐랍니까? 그런데 마님은 석대보다도 그 과부에 대한 증오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필시 그놈의 과부가 석대에게 꼬리를 친 탓이렸다. 네, 이걸 그냥.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추근데도 눈길 하나 안 주던 석대가 웬 과부랑 놀아나다니요. 아마도 과부의 수작에 석대가 넘어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아 그 요망한 것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간 동네 사내들을 죄다 홀리겠어. 그러니 덕구 네가 날 좀 도와야겠다. 아이고 마님, 제가 뭘 어떻게 돕는단 말입니까? 그냥 석대 그놈이나 족치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지요. 감히 네가 내 말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정녕 뜨거운 맛을 보고 싶은 게냐? 세경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거라. 그렇게 마님이 윽박지르는 통에 덕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덕구를 시켜 과부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땀을 흠뻑 흘린 과부는 석대의 팔을 베고 누웠지요. 그러지 말고 덕구야, 너 김진사 댁에서 나와서 나랑 살지 않겠느냐? 내 서방 대접은 톡톡히 해주마. 아이고 마님, 머슴 주제에 서방 대접이 다 뭡니까?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느냐? 아닙니다요. 제가 마님 댁에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마님을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요. 그 꼴은 못 보죠. 그러니 지는 이렇게 가끔씩 마님과 술 한잔하면 됩니다요. 원참, 너는 속도 깊구나. 석대의 말에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하여 과부와 석대는 지금처럼 가끔씩 만나 황홀한 밤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과부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장지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석대냐, 오늘따라 왜 그리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냐? 과부는 잠결에 인사를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도대체 누구시오? 아 글쎄 시커먼 복면을 쓴 사내가 과부 방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기겁한 과부가 비명을 지르려는데 힘센 손이 입을 콱 막는 것이었지요. 몸부림치던 과부는 그만 숨이 막혀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복면 쓴 사내는 과부를 그대로 보쌈해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복면 사내는 과부를 들쳐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산속 동굴로 들어가서야 사내는 보따리를 풀었지요. 팔다리가 묶이고 제갈까지 문 과부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러자 옷고름이 풀리면서 새하얗고 봉긋한 것이 눈에 쑥 들어왔지요. 그 바람에 복면 사내 덕구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무슨 과부가 이리도 어여쁘답니까? 덕분에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왔지요. 덕구는 애써 참으면서 과부의 입만 풀어줬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안심하시오. 해코지할 생각은 없소이다. 그렇다면 날 이 깊은 산속으로 왜 데리고 온 것이오? 제발 그 연유라도 좀 합시다. 대기 순진한 청년을 꼬드긴 것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소이다. 그분의 분노를 샀으니 당분간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할 것이오. 아니, 내가 꼬드기긴 누굴 꼬드겼단 말이에요. 어허,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먹을 거랑 입을 거는 내가 가져올 터이니 여기서 얌전히 있으시오. 행여 이 첩첩산 중에서 탈출하려고 했다간 산짐승 밥이나 될 것이니. 그렇게 덕구가 가버리자 유화 과부는 동굴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과부는 무섭고 외로워서 홀로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래, 잘 처리했느냐. 그것을 틀림없이 염전에 팔아버렸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건 팔고 나서 받은 돈뿐입니다요. 고생했다. 마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님께서 반드시 뒤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래도 관아인 내가 잘 말해둘 터이니 너는 입만 다물면 된다. 사실 덕구는 과부를 산속 동굴에 숨겨두고 있었지요. 차마 아무 죄 없는 과부를 염전에 팔아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진사댁 마님께는 과부의 집에서 가져온 돈을 건네어 안심을 시켰답니다. 얼마 후 동네에서는 과부가 사라져 난리가 났지요. 허나 마님이 백방으로 돈을 풀어 별다른 조사 없이 지나가도록 무마시켰답니다. 마님의 돈을 잔뜩 받은 아전은 사또에겐 과부가 여행을 떠난 것 같다고 둘러댔지요.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 유아 과부는 점점 잊히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부녀자가 사라졌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말이 되는가? 딱 한 명, 석대만큼은 과부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과부를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결국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석대 아니냐?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석대야. 참으로 반갑구나. 그런데 어인일로 이 형님을 찾았느냐? 그게 말입니다. 제가 사실 날랜 포수인 형님께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말해보거라. 사실 석대는 소문난 사냥꾼인 박포수와 의형제였답니다. 박포수는 한때 산속에서 다리를 다쳐 죽을 뻔했는데 그때 우연히 지나던 석대가 마을까지 업고 오는 덕분에 살 수 있었지요. 그 이후로 박포수는 석대를 위해 은혜를 갚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드나들던 과부 마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밤부터 보이지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보인다면 혹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난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만 요상하게도 옷가지건 재산이건 다 남고 몸만 달랑 사라졌더군요. 그렇다면 보쌈을 당한 게 분명하군. 그래서 그날 과부댁에서 나온 발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이 산길에서 뚝 끊긴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 그래서 이 형님을 찾아왔구나. 잘했다. 내가 반드시 찾아주마. 박포수는 산을 평지처럼 달리며 한 번 찍은 사냥감은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산 속에 숨은 것이라면 어디 있더라도 박포수 손바닥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박포수는 석대와 함께 첩첩산 중 바위와 계곡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날도 덕구는 과부를 위해 음식과 생필품을 싸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거진 다 도착했는데 저 멀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포수들이 여기까지? 겁이 덜컥 난 덕구는 바위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석대였습니다. 이건 필시 석대가 과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다간 죄다 발각되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먼저 과부에게 가야겠다. 덕구는 한달음에 과부를 숨긴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어쩐 일로 또 오셨나요? 이번에야말로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어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소. 그런 짓은 안 하니 걱정 마시오. 내 비록 상전의 명령에 모시겨 그대를 여기로 데려왔지만 어찌 사람을 죽이겠소?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시오. 아니, 대체 날 또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가보면 알 것이오. 그리하여 덕구는 과부를 데리고 제를 넘었습니다. 계곡을 건너 산길을 가로지르니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험한 길로만 다니니 덕구도 과부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부는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 도저히 더는 못 걷겠소. 여기서 좀 멈추든지 아니면 차라리 날 죽이시오. 하는 수 없이 둘은 숲속 한가운데 앉아 잠시 쉬고 있었지요.
덕구가 살펴보니 과부는 며칠간의 일로 얼굴이 아주 헬스케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덕구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것이었죠. 몸은 좀 괜찮으시오. 얼굴이 말이 아니오. 물을 가져왔으니 좀 드시오.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게요. 어쨌든 고맙게 마시겠어요. 과부는 덕구의 친절을 고맙게 받아들였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덕구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한데 어찌 부녀자를 납치하신 게요? 모시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 낸들 어쩌겠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라 거스르기 어려웠다오.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재산이라면 있어요. 차라리 내가 갚아줄 터이니 날 그만 풀어주시면 안 되겠소? 덕구가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 주변에 온통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가득했지요. 굶주린 늑대떼가 냄새를 맡았는지 어느새 둘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지요. 덕구는 그런 과부를 등 뒤에 숨기고는 척하고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때 늑대들이 덤벼들었지요. 덕구는 품에 숨겨둔 비수를 휘둘러 늑대를 찌르고 베었습니다. 늑대 여러 마리가 쓰러졌지만 배고픈 늑대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한 마리가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다른 늑대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덕구는 과부의 손을 붙잡고 또다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조심하시오. 달리던 과부는 그만 말을 헛딛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높다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덕구는 몸을 던져 과부를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대굴대굴 구르고 부딪히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둘은 기절했다가 한참 만에야 깨어났습니다. 과부를 감싼 덕구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과부는 멀쩡했습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소? 덕분에 부러진 곳 하나 없습니다. 그럼 되었소. 덕구는 절뚝거리며 일어났지요. 그 모습을 보니 과부 마음도 찌르르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 사내가 자길 보쌈했지만 늑대떼에 당당히 맞서고 방금 전에도 자기 대신 온몸을 다치며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 점점 더 덕구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이었죠. 나 참, 무슨 이런 순진한 보쌈꾼이 다 있다. 그거 날 보고 하는 말이오. 그래요. 당신처럼 온몸을 다쳐가며 여인네를 구하는 보쌈꾼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로군. 온몸이 아팠지만 덕구와 과부는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지금만큼은 납치된 과부도 납치한 보쌈꾼도 아닌 평범한 남녀 같았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졌답니다. 하기야 산속에서 서로 외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둘은 합심해서 개울도 찾고 잘만한 바위 틈도 같이 찾아냈지요. 자, 그러고 있지 말고 어디 상처 좀 보여주시오. 덧나서 당신이 죽기라도 하면 이 깊은 산속에서 나 혼자 어쩌란 말인가요? 그것도 그렇군. 그럼 예쏘. 과부는 치마를 찢어서 덕구의 상처를 싸매주었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저절로 몸이 닿고 말았답니다. 단단한 덕구의 몸에 닿은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쩌면 이렇게 강하고 의연한 사내가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덕구대로 한떨기 꽃처럼 예쁜 과부가 자꾸만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맞잡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덕구는 정말 무식하게 컸지요. 아니, 이러다 죽겠소. 뭐가 일이 큰 것이오. 무식하게 큰 것이 들락날락하니 과부는 오락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은 과부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죠. 여하튼 둘은 깊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와 과부는 함께 별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사댁 마님의 지시였소이다. 아니, 그분이 왜 이런 짓을 시킨 것이에요?
사실 김진사댁 마님은 석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오. 그런데 석대가 그대에게 푹 빠졌으니 그게 참으로 미웠던 것 같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납치하라니. 결국 덕구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관하로 가서 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서 살도록 하죠. 난 하찮은 머슴인데 괜찮겠소? 머슴이건 뭐건, 이젠 당신이 제 서방이에요. 하늘 같은 서방이 되셨으니, 이젠 존대를 받으셔야죠. 어느새 과부의 마음속에 덕구가 단단히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석대와 했던 불장난과는 달랐지요. 한편 박포수와 석대도 늑대와 마주쳤지요. 허나 공경에 빠졌던 과부들과는 다르게 박포수는 아주 살판이 났답니다. 늑대놈들, 죄다 도륙을 내야겠구나. 석대야, 너 먼저 가거라. 형님, 그럼 이 늑대들은 형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냐, 난 이 늑대들의 가죽을 모아 한미천 잡고 있을 테니 넌 어서 가서 그 과부를 구하거라. 박포수는 오래간만에 사냥감을 잔뜩 찾았다며 신들린 사람처럼 늑대들을 쏘아 맞추는 것이었죠. 그렇게 박포수가 늑대떼를 상대하는 동안 석대는 마침내 덕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놈 잘 만났다. 여염집 여인을 납치한 악한이 바로 너로구나. 아니, 석대 자네가 여기까지 언제 왔는가? 그건 알고 없고. 어서 과부 마님을 내놓거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게. 듣기 싫다. 자, 덤비거라. 덕구는 싸우기 싫었지만 잔뜩 독이 오른 석대가 덤비는 통에 한판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돌 같은 석대의 주먹에 자꾸만 맞다 보니 화가 치밀었지요. 결국 둘은 무섭게 격투를 벌였답니다. 허나 이미 다친 데다 지칠 대로 지친 덕구는 석대를 당해낼 수 없었죠. 석대의 강력한 한 방에 덕구는 저만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네 놈을 붙잡아다 관하로 가야겠다. 잠깐, 석대야, 그 손 멈추려무나. 제발 좀 멈추면 안 되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덕구에게 붙잡혀간 과부마님이 오히려 석대를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눈물까지 쏟으며 석대를 막아서는 것이었죠. 아니, 납치를 벌인 덕구를 왜 감싸시는 겁니까요? 이제 이분은 내 서방이다. 서방이 부인을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노릇 아니냐. 그러니 너도 그만하거라. 석대는 맥이 탁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덕구와 과부마님을 보니 이미 두 사람은 아주 깊은 관계가 된 것이 분명해 보였지요. 이렇게 된 이상 석대가 나서서 설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석대가 멈추자 과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질투에 불탄 김진사댁 마님의 소행이라는 것을 소상히 밝힌 것이지요. 모든 것을 안 석대는 할 일 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마님, 그럼 행복하십시오. 쇠뇌는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구와 과부를 한 번씩 쳐다본 석대는 산을 내려갔지요. 뒤늦게 늑대 가죽을 잔뜩 얻은 박포수가 나타났지만 함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대는 어깨가 축 처져서 쓸쓸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과부는 산을 내려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덕구와 떠났습니다. 먼 마을로 간 둘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차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참으로 꿈을 꾸는 것 같소. 내 주제에 그대와 부부가 되다니. 저도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이제야 훌륭한 서방을 새로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둘은 행복한 밤을 보냈답니다. 어찌나 깨가 쏟아지는지 둘의 집은 그 근처에만 가도 떡방아 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석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지요. 마님, 참으로 실망했습니다요. 어쩜 그리 큰 일을 벌이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미안하다, 석대야. 허나 나는 정말 너밖에 없구나. 제발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좋겠구나. 김진사댁 마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석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주인이 머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자
석대의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아무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석대는 한참 동안 마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지요. 마님, 그간 많이 외로우셨지요? 이 석대가 이젠 마님만 바라보겠습니다요. 정말이냐?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냐? 아무렴, 이렇게 마님께 사랑받는 모습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무모한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둘은 화해의 밤을 보냈답니다. 오래간만에 돌같은 석대에게 안긴 김진사댁 마님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걸 이제야 다시 맛보았으니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요. 그렇게 머슴과 마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요. 옛말에 예서지온이라 가시투성이 두더지에게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고와 과부, 석대와 김진사 마님처럼 결국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이 말을 기억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